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전남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주권자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잘 압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더라도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재보궐선거 어제 자정 무렵, 오늘 기준으로는 0시 무렵에 거의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그 결과가 알려지면서 오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 거죠. 지금부터 재보궐선거 결과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5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군수, 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제 서울교육감도 새로 뽑혔어요. 여기 보면 정근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윤희련, 인천 강화군수 박용철,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전남 곡성군수 조상래 이렇게 5분의 당선자가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당 로고가 두 번째부터 쭉 표시가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 2, 민주당 2입니다. 교육감은 원래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2대 2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오늘 묵직한 3분 자리에 좀 모셨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좀 모셨는데요. 우선 배종찬 소장님, 예. 여야 2대 2입니다. 2대 2. 모두 이제 텃밭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 텃밭은 텃밭인가요? 총평 좀 해주시죠. 역시 밭은 텃밭입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 손에 땀을 쥐는 선거였는데 땀을 쥐었던 것에 비하면 그냥 예상했던 대로 텃밭이었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도 초접전이었지만 큰 차이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또 영광은 뭐 누가 영광을 누리느냐, 누가 법성포 굴비 먹느냐 이렇게 관심 많았는데 결국은 또 민주당이었어요. 예. 접전은 접전이었지만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영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 가장 많은 유권자 이번 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런데 불과 투표율이 23.5%. 낮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정치 혐오다.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텃밭 본전이면서 또 정치 혐오까지 드러난 보궐선거의 성격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 분석인데요. 그럼 지역별로 좀 조목조목 들어가 보죠. 우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자, 지금 여야의 이제 맞대결,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 단일화까지 조국혁 신당 후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보세요. 61%를 조금 넘기면서 당선됐어요.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사실은 접전 지역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결과만 보면 접전 결과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승리했다기보다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데서 되찾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승리보다도 그 이겨야 할 선거에 이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구책에 나름대로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6번이나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밤 12시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하기 직전까지 직접 도보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 아. 진심이 금정 시민 분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요인이 되지 않았네. 두 가지 시각이 나온 거군요. 이 결과를 놓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한 질문을 오늘 저 국민의힘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하나씩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당초에 뭐 엄청난 접점지다. 그래서 뭐 여당 내에서는 여기 긴장해야 된다,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 보니까 조금 싱겁기도 해요. 격차가 워낙 크게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산 금정을 6번이나 찾아갔거든요. 하룻밤 묵기도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유세하지 않았더라도 이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이기냐 지냐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 예. 그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의 이 득표율 격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과 비교. 예. 부산 금정은 단일 선거구라 총선이랑 예. 이 맛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죠. 예. 보니까. 총선 때 한 13% 정도 이겼습니다. 저희가. 13%, 예, 13% 포인트 정도. 포인트. 예. 이번에 22%포인트가 넘었죠. 더 벌어졌어요, 그럼. 예. 아무리 재보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서 뭔가 동원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 정도로 표차를 더 벌렸다는 것은 예. 충분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6번을 갔다 뭐 7번을 갔다 이것보다는 예.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선거운동 방식이 어느 정도 이 부산 금정 유권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 할 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이렇게 표차를 벌리게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보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 선거 전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한 형식이었지만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직전에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런 발언들이 부산 금정에 통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그 전에는 약간의 은유도 있었고요. 예. 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수준에 있었다면은 예. 선거 앞두고서는 조금 더 그것이 직접적이고 선명한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선거가 없었다고 해도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저는 선거를 충분히 의식한 발언의 이 상승, 발언 수의 그럼 상승이라고 저는 선거가 봅니다. 없는 그냥 평상시였다면 그 정도까지 발언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만 이 선거와 맞물려서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보도가 집중이 됐던 상황은 좀 감안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 저는 뭐 30년 이상을 선거만 이제 매달려서 분석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왜냐하면 결국 투표는 자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투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전화로 응답을 한 겁니다. 예. 근데 투표를 하러 간다는 건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극의 두 가지를 이른바 동훈 효과가 발휘된 거죠. 동훈 효과가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발언 수위.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변화하려면 가서 투표해야지. 예. 또 하나는 방문 해서가 되는 거죠. 왜? 애에게 겨우 2번 방문? 에이 뭐 별로 절박하지 않은가 보네. 6번 방문? 예. 7번? 이건 분명히 절박에 대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문에서나 발언 수위가 그만큼 저는 동훈 효과, 결국 동원 효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부산 금정 얘기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전이다. 여당에서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좀 생각보다 싱겁게 큰 표차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네요. 야권 인사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전병은 새미래민주당. 민주당과 이제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 지금 이제 소속이 달라지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재보궐선거 2대2인데 이번 재보선 정부 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진 거다. 근데 무승부를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패한 거다.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군요.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혹시 죄송합니다. 이 금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까지 정성을 들였잖아요. 굉장히 그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런데 혹시요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그 사고 논란, 그리고 막판에 불거졌던 김영배 의원 그 금전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런 발언 논란이 악재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도 최저치였고 뭐 각종 김건희 의혹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대단히 유리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었거든요. 후보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에서도 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결과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 보수층 같은 건 샤이 보수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그 정권 심판론보다는 위기감이 훨씬 더 이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배 의원의 그런 발언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뭐 계기 같은 건 충분히 되었다라고. 혹시 그 발언이 타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총선 때도 보면 그 발언 하나 가지고 이게 우리 득표율이 몇 프로씩 뚝뚝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뭐 여당 내 야당 한동훈 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못하니까 이러다가 보수 괴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선거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한테 뭐 2조 심판론, 586 청산론 이런 거로 같이 맞불났다가 참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화살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의혹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돌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제는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힘을 실어줘서 지금 여당 정부의 잘못한 걸 바로잡아 달라 이런 것 바람들도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금종에서 하는 표의 많은 부분은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고 준 표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아까 전병헌 대표가 살짝 끝에 지적하신 게 있어요. 그럼 특히 이제 금정을 보고 한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표의 확장력에 약간 의문이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거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아까 이름이? 새미래 민주당. 새미래민주당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민주당을 비판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냥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좀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공관위원을 해서 그 흐름들을 좀 많이 알고 금정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여긴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부산이 특히 낙동강 벨트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투표 결과를 보면은 총선에서도 아까 뭐 이번에 더 많이 벌어졌지만 그때도 13% 차이로 이게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 뭐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사전 투표할 때는 민주당이 많이 앞섰지만 본 투표 때는 보수가 엄청 따라왔거든요. 마지막에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도 또 나타난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정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남 두 곳 중에 특히 영광, 여기도 대단히 관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자,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당 후보들 일단 보세요.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41, 그다음에 진보당 30, 조국혁신당 26.58, 5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파전이라 그러는데 결과도 뭐 그게 걸맞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자, 이거요. 일단 배현찬 소장님께 짧게 이거 이렇게 나온 결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특히 1위와 2위의 요 표 차이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천만다행인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가 그래도 민주당으로 수렴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먹혔다. 이 지역에서. 그래도 민주당.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견제. 이른바 영광에서도 영광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가 있어요. 이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협적이고, 아까 이제 부산 금정구 이야기하셨는데 부산 금정이 이른바 부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 정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따가 뭐 조국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부산 금정이 조국 대표가 영광 월세살이가 아니라 부산 전입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금정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가서 이른바 억수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었거든요. 억수로 비판합니다. 그랬을 텐데 저는 그게 오히려 영광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더 앞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그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김윤중 의원께서는 지금 보면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어요.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41.08. 근데 진보당 이석화 후보가 30.72. 상당히 많이 추격을 한 거거든요. 일단 이 표 차이 여기 좀 어렵게 이겼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럼 진보당이 굉장히 약진을 한 거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일단은 지난 22년 그 지방선거 때 무소속이 당선된 곳이에요.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 아니라 예. 저희가 약간 무소속이 되게 우세한 지역으로도 우리 당에서도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전 당력을 총력 거기 집중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뭐 예. 마을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예. 아주 그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조국 대표가 한 달 살이하면서 집중으로 거기다가 이제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 예. 그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게 분명히 맞는 거고 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최적임자로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도 분명히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 이제 재판 선고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도 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민주당 나름의 또 이기감이 또 작동한 측면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영광에서 민주당이 졌더라면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한 셈이 됐어요. 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요. 내일 그러니까 어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 하나인 전남 곡성을 내일 가서 낙선 인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거든요. 금정으로는 당선 인사가 아니고 거기는 안 가는 걸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곡성을 내일 방문해서 낙선 인사를 하러 간다고 좀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먼저죠. 저희 당이 이제 전국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호남에서의 당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4년 전에 호남과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호남 지역 출신 뭐 비례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결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영광에는 후보를 못 냈어요. 하지만 곡성에는 후보를 냈습니다. 득표율은 좀 저희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어쨌든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를 선택해 주신 곡성 국민께 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당선보다 낙선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럼 금정은 추후에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 직전에 일정이 공개해서 내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 기자들도 뭐 오세요. 약간 이렇게 알림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이정현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정현. 곡성이 누굽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예. 여기서 새누리당의 대표가 여기서 국회의원을 당선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보를 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른바 서진 정책입니다. 여기를 두드리게 되면은 곡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기 그게 아닙니다. 예. 서울, 인천, 경기, 예. 호남 출향 인사들이 유권자들이 적어도 지방선거 때 2020년 지방선거 이만큼 호남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힘이다. 예. 이 효과를 이제 누리는 전략. 왜냐하면 이미 이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그의 전략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본인은 서진 정책으로 이른바 호남 공들이게 하겠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김윤정 의원님 혹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낙선 인사 가는데 이재명 대표도 혹시 조금 저쪽이 저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도 금정 가서 낙선 인사 좀 할까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오늘 평창에 갔어요. 평창에 배추하는 데에서 농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민생을 더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에 오늘 갔고요. 예. 그런 행보들을 앞으로 해서 강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가서 낙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앞으로 민생이나 경제 이런 걸 누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정에서 승리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그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잘 해야 될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좀 심히 걱정됩니다. 칭찬을 하시는 듯한데 좀 걱정된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거든요. 예. 의혹이 지금 뭐 13가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판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질문을 제가 이재명 대표는 낙서 인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한동훈 대표 얘기로 샥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배축회로 갔습니다, 우리 대표님. 알겠습니다. 예. 윤석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용산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발언한 거 하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르죠. 벌써 오늘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됐다고 봐야죠.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투쟁하는 야당의 비난 섞인 행동과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관련된 얘기 해보죠. 조국 혁신당 결과를 좀 볼까요? 지금 사실 호남 지역 2곳에 조국 혁신당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영광 군수 선거는 3위고요. 곡성에서는 2위. 결국 당선을 못했어요. 저런 결과 받았거든요. 요거는 변호사 선생님께 짧게. 예. 사실은 뭐 영광에서는 또 진보당에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국 혁신당의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구도선거에서 진영 대결 속에서 파고 들어갈 여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전략상으로 좀 아까웠던 것은 오히려 부산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서 아까 말씀하신 금정. 그렇죠. 문재인 금정 정서가 얘기군요. 살아있는 곳이 PK라면 이게 월세살이 전략이 아니라 예. 전입신고 전략을 금정에 그래서 억수로 전략을 펼쳤었더라면 예. 그러니까 뭐 그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면 오히려 조국혁신당 후보로 금정에서 단일화가 되고 조국 대표가 부산을 주도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약간 전략적으로 좀 약간 실수한 거 이런 분석이신데 김영정 의원께는요. 그럼 앞으로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11월로 지금 뭐 잡혀 있는. 예,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뭐 그 항소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대표가 당의 간판 얼굴이고 거의 뭐 당의 거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의 상징성이 대단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한테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광과 곡성 선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난 그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 그 득표율에서는 저희가 졌거든요, 민주당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또 그것도 진보당한테까지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우리가 후보 단일화 금정에서도 했고 그래서 좀 아까 우리 배종찬 우리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이게 선택과 집중을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께는요. 한동훈 대표에게 질문을 좀 요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늘 한동훈 대표 당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의 종합 버전의 의견을 냈어요, 본인이. 아무리 봐도 뭐 재보궐선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간 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단박에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이번 예정된 독대는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의가 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독대가 성사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거냐 이 얘기인데 이미 독대에서 하실 말씀은 오늘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답을 들어가는 의미가 된다 이 뜻입니까? 네, 그런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도 없고. 요 김현정 의원께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뭐 호남 지역 2곳을 이겼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숨을 돌리는 셈이 됐고 뭐 호남의 약간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11월에 1심 판결 2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게 상황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1심 판결 때문에 좀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시각은 여전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그 영광 곡성 선거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당 안에 약간 호남 비토론 게 있었거든요. 그걸 떨쳐냈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 11월에 그 선거 결과는 1심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뭐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흔들림은 저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워낙 지금 윤석열 그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과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처리한 것들이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지금 상실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가 들어가서 금감원에 이제 보고했어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특사경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저희가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을 통해서 그건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그 위기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런 극한적인 그런 갈등들이 그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훨씬 더 위기로 국민의힘 쪽에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각 정당의 대표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내용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